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83쪽 대면. 자각은 자기 안에 있는 어린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알아차리는 과정이라면, 이제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무의식의 감정으로 만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대면입니다. 내 안에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변화가 시작된다. 자각만 해도 변화는 시작되는데요. 내가 달라졌음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린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려면 대면의 과정을 몸으로 겪어야 한다. 대면의 과정을 몸으로 겪어야 한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어붙은 감정을 다시 만난다. 대면은 어릴 때 마땅히 겪어야 했지만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놀라 그대로 얼어붙은 감정을 다시 만나 몸으로 느끼면서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대면은 어릴 때 마땅히 겪어야 했지만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놀라 그대로 얼어붙은 감정을 다시 만나 몸으로 느끼면서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각에서 나는 어릴 때 욕을 많이 들으면서 그 욕에 대한 억울함,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는 욕을 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있는 권위자라든지 바로 반응하기에는 뭔가 어려서 제대로 반응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분노를 표현하지는 못하고 그냥 놀란 가슴으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싫어라 하는 감정을 그대로 얼어붙은 상태로 내 내면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의식 가운데는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자각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럼 이걸 이제 몸으로, 그때 억울했던 감정을, 그때 분노했었어야 하는 감정을 지금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통과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엄마 속에 욕먹고 억울해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어. 이제 내가 그거 알아차리게 해줄 테니까 분노를 풀어 하는 이러한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죠. 어저께 어떤 어머니가 도저히 억울해서 도저히 우리 아들이 자기한테 하는 욕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나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예전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그 생각이 오랜만에 올라왔다 하면서 이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어저께 읽고 녹화했던 부분이거든요. 투사 없이 분노 없다는 말이다. 81쪽에.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했다고 하자. 분노가 올라오는가?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덤덤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런 욕을 들었던 사람이다. 이 부분을 왜냐? 그 엄마도 이 책을 읽으라고 제가 권해가지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1쪽 빨리 펴고 저도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또 초록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서 또 찍어서 보내주고 이러면서 그래요. 물론 아들이 엄마한테 무례한 언어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엄마가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지금 현상에서 엄마의 감정을 정확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위에 너무 100% 움직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90%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대 심리학에서 어린 시절의 관계가 어른이 되었을 때 관계의 90% 이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극하는 것은 아이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내 변형계의 감정이 상하는 것은 10% 정도 기여다. 90%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다. 또 다시 그 아이가 하는 언어, 그 언어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내 안에. 그랬더니 이제 하루 만에 오늘 다시 조금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몸으로 느끼면서 통과한다는 것, 이게 이제 대면이라는 거죠. 한 번만에 즉시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자각과 대면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로 다시 내려가 낯선 감정을 만나는 것이기에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대면을 하기 위해 코칭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프거나 코칭 날짜를 깜빡 잊기도 한다. 정작 도착해 놓고도 주변을 뱅뱅 돌면서 될 수 있으면 대면을 늦추고 싶어 한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과거의 상처를 만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 마지막 바닥에 닿기 전까지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을 만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아이에게 간다는 것을 알기에 용기를 내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감정을 정면으로 만난다. 모든 대면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정말 높은 파도 타기를 해서 하는데 또 파도가, 해운대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파도 타는 기술을 잘 습득하면 오는 파도가 이제 놀이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방어 기제가 해제되고 감정을 만나는 시간은 길어야 30분을 넘지 않는다. 이 30분을 마주하기 싫어 그렇게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면을 해도 감당할 만한 수준의 감정이 올라온다. 대면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 깊은 곳에 억압된 감정이 폭발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깊은 대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처음 대면하면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기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머리로 알고 있던 것과 몸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르기에 자신이 쇼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몸으로 겪은 것은 자신의 감각으로 느낀 것이기에 모든 것이 분명하다.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죠. 대면이 계속되면 과거에 자신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진다. 삶을 관통하는 깨달음이 오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분명해진다.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여정을 용기를 내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감정을 정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대면은 무의식의 감정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의식으로 올라와야 의지에 의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로소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채 행동하게 된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22만 배 정도 빠르게 정보를 처리한다. 무의식은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 코칭은 형상이 없는 무의식의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잡아주는 과정이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감정을 코치가 언어로 딱 때려주면 바로 상처받은 지점으로 내려가서 그 감정을 느끼며 통곡하기 시작한다. 무의식의 감정을 대면하지 못하면 생각이 많아진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잡생각이 많은 것이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잠들기 어렵다. 생각은 의식이고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에서 만들어진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억압된 감정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생각을 없애기 위해 명상을 한다. 명상은 모든 의식의 초점을 숨 쉬는 것에 맞추어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과 모든 생각이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생각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명상이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도 길러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막상 명상을 하려고 앉아있으면 생각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는 속도보다 생각이 증식하는 속도가 빠르다. 억압된 감정을 만나는 것이 훨씬 빠르게 고요한 마음 상태에 이르는 방법이다. 대면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면 더는 억압할 감정이 없을 때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진다. 깊은 대면이 이루어지면 시간과 공간도 사라진다. 그 역시 생각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대면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기도 한다. 집은 찾아갈 수 있겠어? 명상이 마음의 고요함에 이르는데 도움을 주는 에스컬레이터라면 대면은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다. 예. 대면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치유는 자신의 감정을 만나서 온몸으로 법석을 떨며 표현하는 사람에게서 빠르게 일어난다. 자신과 거리가 멀수록 치유의 속도는 느리다. 예를 들어 자신이 너무 불쌍한 사람은 그 불쌍함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고양이나 개에게 투사한다. 우리 고양이를 남의 집에 보내야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 말은 고양이가 불쌍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이 버려졌어. 너무 불쌍한데 버려지던 때의 감정을 대면하기가 고통스러워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강연이나 코칭 중에 다른 사람이 대면하는 것을 보면서 내 감정의 대면이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다른 장면에서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가 아이를 놔두고 가버린 경우를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곤 했다. 내 안에 버림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에 그 장면에서 건드려지는 것이다. 저도 무수하게 울었죠.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할 즈음에 KBS의 아침마당 굉장히 이제 열심히 보면서 제가 아침마당 대학원이다 생각하고 공부가 됐던 프로그램이 기억하는데 그 아침마당 수요일마다 뭘 했냐면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에요. 25, 6년 전이네요. 수요일마다 이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그런 코너가 방송이 되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그날만 되면 막 빨리 아이들 보내고 텔레비전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할게요? 예, 웁니다. 여기저기 헤어졌던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30년, 40년 만에 막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통곡을 했어요. 통곡하는데도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또 그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 퍼즐이 언제 맞추어지느냐. 예, 여기 84쪽에 대면이 계속되면 과거에 자신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진다. 삶을 관통하는 깨달음이 오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분명해진다. 예, 제가 4살 때 이름하여 밀양역 사건이라는 제 삶의 파노라마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데요. 그때 밀양역에서 저는 어쩌면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잃어버리고 정말 미아가 되고 고아원에 갔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굵직한 경험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한 그 이후로 아주 40세가 넘은 시점에서 제가 무의식의 내면을 탐험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뭔지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는 몰라도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내 감정이 대면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면 그 부분에 그 꼭지에 머물러 있어 보면 또 엄청난 대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유하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몽짱 댄스를 바로 음악으로 하니까 이 동작이 뭐 때문에 저렇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런 동작이 음악에 의해서 댄스로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동작 한 동작 설명과 함께 나오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서서 하는 복근 운동입니다. 이 서서 하는 복근 운동은 A, B, C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먼저 A 동작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을 이렇게 엇갈려서 몸 살짝 비틀면서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B 동작입니다. B 동작도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쪽 손끝과 발끝을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C 동작은 양손을 위로 쭉 올리시고 천천히 무릎을 올려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꼬였다고 열받지 마. 사랑이 없다고 슬퍼하고 노여워 마. 저런 그 허리 머리 모두 흔들어대고